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이 코로나 퇴원 후에 백악관에서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 코로나 따위에게 지배되지 마, 뭐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를 들은 캡틴 아메리카 아시죠? 이 배우 크리스 에반스 시쳇말로 뚜껑이 확 열렸나 봅니다. SNS로 당신은 최고의 약, 최고의 의사들한테 치료를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이렇게 발끈한 거죠. 자, 마침 이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이 코로나 치료 이걸 돈으로 환산을 했더니 무려 10장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1,600만 원이더라는 겁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 별난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문 대통령 다시 종전 선언. 예, 다음은 판문점 공연 표절, 평양 등장한 영상쇼. 예, 마지막 아기 상어로 고문한 미 교도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일터에 계시는 3.10 가족 여러분, 이제 3시간 정도만 버티시면 또다시 연휴의 시작입니다. 이 흥분된 시간 3.10 중계석과 함께 하시죠. 예, 오늘도 제 옆에는 박성태 주말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참고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예. 방송 시작하기 1분 전에 도착하셨습니다.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계속 그렇게 와서. 예. 본인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계속 일을 하고 예. 보다 방송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죠. 저희 제작진의 마음은 정말 새카맣게 탄다는 사실만 알아주시고요. 예. 한 번도 늦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참고로 말씀드려봤고요. 저는 우리 박 부장만 나오시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예. 특히나 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이 많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웃긴 경향이 있어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인정하시는 겁니까? 주로 제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웃긴 친구를 만나. 접니다. 접니까? 접니다. 예. 예. 당신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짧고 굵게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국감 2라운드 자료 열어보니 점점점. 야, 이 자료 열어보니 이거 자료를 열었더니 뭔가 나왔나 봅니다. 궁금한데요? 나와선 안 될 자료가 그렇습니다. 보내졌었던 너무 거죠. 일찍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 외통위부터 가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국회 본청이죠. 외통위 국감. 방금 박 부장께서 언뜻 힌트를 주셨던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자료가 딱 등장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이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죠. 민주평통자문회의, 이제 민주평통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에 들어가선 안 될 내용이 먹지로 넣지는 않았을 거고 실수로 넣었을 텐데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주 의원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도대체 뭔지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의 입을 또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자, 직접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저희 의원실로 전송된 자료가 2만 페이지가 됩니다. 의원실에서 꼼꼼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음원, 영화, 게임 관련 매우 심각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목을 좀 하기가 어려운데 몰카. 이게 방송이 돼서 좀 화면으로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내용에 쉽게 말하면 불법 음란물입니다.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저 말씀드리기 전에 유튜브 아이디 썬엠님이 누가 선배냐고. 야, 이거 진짜 제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썬님 고맙습니다. 네. 연배는 제가 한참 인데 보이기엔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이겠죠. 야, 이거 진짜 저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진행을 못하겠네요.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아무튼 저 보신 대로 민주평통 직원이 김영주 의원실에 국감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그걸 열었더니 온갖 그 음란 동영상 파일이 산더미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이 결국은 그 음란 파일을 예. 사무실에서 민주평통 사무실에서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민주평통 직원이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내줬는데 그 자료에 야동이 13건이라고 그래요. 야동이 13건이 같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USB를 예, 개인적으로 그전에 썼든 어쨌든 공모에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야동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김용주 의원이 이게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요. 일단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따로 구분돼 있고 물론 뭔가 자료를 영상을 다운받으려면 인터넷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분리가 돼 있는데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컴퓨터가 꺼지면 모든 자료가 삭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남아있다는 것은 꺼지기 전에 인터넷망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업무망에 옮겨놓은 건 아니냐. 아하. 이렇게 이제 김 의원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곳에서 다운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일단 명확한 건 국회에 제출한 USB, 즉 공용 업무로 쓴 USB에 야동이 저장돼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야동 이제 야한 동영상의 주말이죠. 그 자료를 보내면서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확인도 안 했다는 얘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 직장 이 회사 내 분위기가 예. 근무 기간이 해이하면 예. 직장에서 이런 걸 다운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뭐 직장에서 안 받았을 가능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가 그 USB에 야동을 심었는지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텐데 다른 데서 다운받은 USB를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이 야동 중에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있으면 그건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성인 동영상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 합법적으로 제작되는 게 있는가 하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다 예. 불법이죠. 예. 예. 뭐 그러니까 하지만 외국에서 상업용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19금 영상이라도 예. 불법으로 제작된 게 있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불법 동영상이다. 예. 이런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불법 동영상은 지난번에 이른바 N번방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요. 법이 개정됐죠. 예, 예. 성폭력 관련된 특례 조항에 의해서 불법 촬영물,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촬영물이거나 예. 착취물일 경우에는 보기만 해도 그렇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어허. 벌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는 이 USB를 공용 업무에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 촬영물 등에는 보통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어서 해킹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그러네요. 국가의 공용망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 해당 공무원 뭐 누군지는 몰라도 직원 뭐 징계를 받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법적인 어떤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면 단순히 그냥 내부 징계로 끝날 것 같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중징계가 예상되고 예, 상당히 창피, 문어체로 얘기하면 예. 창피를 일단 당할 수가 있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불법 촬영물이 있을 경우는 앞서 말씀한 대로 문제가 되고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좀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정부도 한글날 연휴 예. 집회는 물론이고 여행, 외출 삼가야 한다고 당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스크 착용이 이제 필수니까 더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어제 말이죠. 국회 과기위 국감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놓고 소란이 잠깐 있었는데 화면 보시죠. 위원장님, 발언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에 갔을 때 마스크를 벗고 하긴 했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말씀하시기가 힘들다라고 하실 때는 잠깐이니까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입술 되셨어요? 자,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럼 편한 대로 좀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비번을 알 때는 비번도 모르시는 거 보니까 박성중 그만 의원 본인도 쓰지 않는 걸 이 벗었다가 괜히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화끈하게 못 벗네요. 지금 영상 보면 벗을까 말까 우리 PD가 자막을 잘 달았네요. 벗을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국회의원들이 국감에 나서서 뭔가 세게 얘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얼굴과 이름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스크를 쓰면 간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벗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욕을 엄청 먹잖아요. 결국 걸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벗었다고 욕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위원장한테 물어본 거죠. 예. 자, 그런데 벗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허락을 해줘서 말이죠. 자, 이원욱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데, 자,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같은 민주당 김상희 의원 이렇게 제지를 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의원님들이 발언하실 때 이걸 내리면 이 비말을 많이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의원들이 얘기할 땐 질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질타하면 목청이 올라가요. 비말의 이동거리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더 멀리 튀죠. 그렇습니다. 수세에서 답변을 하는 장관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물어보고 질타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벗으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아하. 물론 법적으로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밀도가 회의장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써주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저희야 지금 이 넓은 공간에 지금 일단 둘만 있으니까 여기 앞에 방송에서 또 있는데 예, 좀 카메라가 좀 네. 4m 정도 떨어져서 네. 우리 카메라 기자님이 야, 아무튼 근데 이제 이 다음 질의 때는 또 박성중 의원이 다시 썼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턱이 움직이니까 예. 조금씩 이렇게 마스크가 내려가긴 해요. 일단 카메라가 계속 찍고 있는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마스크가 내려간다? 모양이 안 좋죠. 그래서 벗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이 있겠지만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덮어야죠. 자, 첫 번째 현장 여기까지고요. 다음 현장 다시 한번 종전선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자, 종전선언 합시다. 트럼프, 김정은은 딴 생각.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친선재단 코리아 소사이어티 기조연설에서 다시 한번 종전선언 촉구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나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름 전에 유엔 총회 연설로 종전선언을 촉구했었는데 마침 또 이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하고 이게 겹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보신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야당에서는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또 지금 북한이 우리 공무원에게 피격을 당하게끔 했는데 또 종전선언을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야당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게재했는데요.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군요. 예. 지금 뭐 손글씨로 이렇게 써서 강조를 했는데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종전선언과 가짜 평화밖에 없습니다. 라고 좀 대통령의 말을 비판한 겁니다. 저게 무슨 손글씨 릴레이라는 뭐 그런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끼리 손글씨로 써서 서로 다음에 이제 주영 원내대표도 썼고요. 그런 식으로 쭉 릴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 야당 의원들의 반발은 이해됩니다. 일단 우리 국민이 북한 총회에서 피격당한 걸로 우리 군은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주장은 물론 다르긴 하지만 일단 우리 군은 보고 있는데 뭐 총을 사격한 건 북한도 맞다고는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면 정무적으로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에 되냐면 지금 비영리 단체로서 한국과 미국의 교류를 하는 친선 의원 어피니언 리더들이 있는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계속 해외 각국 또 외교 국제 무대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것은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보면 두 민족만 이제 한민족이죠. 나뉘어져 있는 같이 잘한다고 꼭 통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각국 특히 주변국들의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전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미국 측 여론 주도층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주 긴 과정 중에 일환이에요. 물론 국내랑은 지금 정무적으로 상황 맞지 않지만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런 종전선언을 계속 발언을 한다. 그런 발언을 했다.
라고 이해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 뭐 주변국의 반응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외치고 있는 지금 북한에서는 이틀 뒤면 쌍십절이라고 하죠. 당 창건일 75주년인데 뭐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잠깐 평양으로 한번 가보시죠.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의 열렬한 축원과 커다란 관심 속에 성대히 진행되는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행사에 참가할 대표들이 5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야, 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그 평양역에 우르르 지금 막 몰려오고 있고 무슨 여행 가방 들고 말이죠. 전국 거의 각지에서 같은 옷을 입고 있죠. 예, 전국 각지에서 저 사람들 좀 힘 좀 꽤나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건 같은 목적으로 왔고 아하. 바로 내일 모레 10일에 있는 당 창건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지금 지금 저렇게 많이 왔는데도 예년에 비해서는 적다고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군요. 이동 자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은데 그렇다고 너무 적으면 모양이 안 나니까 저 정도 부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는 다 쓰고 있는데 북한에서 당 창건일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우리는 헌법이 나라의 가장 지탱하는 큰 근간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당이 모든 걸 결정하고 그렇죠. 당의 영도하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당의 창건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북한이 뭐 흔히 삼중고라고 얘기합니다. 네. 코로나 있죠. 대북 제재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2번이나 만났지만 별 소득이 없어요. 대북 제재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듭니다. 거기다 얼마 전에 수해까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힘든데 일단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좀 많이 모여서 우리는 끄떡없다. 끄떡없다. 이걸 대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북한에서 지금 뭐 굳이 얘기하자면 평양이죠. 밤에는 막 레이저 쇼 비슷한 화려한 쇼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죠. 예, 지금 저건데 예. 와, 뭐 그냥 뭐 화려하네요.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10, 75 막 이렇게 숫자 나오는 예. 야. 일단 뭐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좀 이렇게 세련돼 있지는 않아요. 아이고, 그렇죠. 네, 세련돼 있지는 않고 일단 사람들이 많이 기준으로? 있고 북한 기준으로는 뭔가 공을 좀 들였다. 갑자기 왜 정진우 씨가 나오죠? 네. 예, 공을 좀 들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신기하고만 길에 이런 얘기도 했겠죠. 추정이죠. 했겠죠. 저 PD가 넣었는데 추정이겠죠. 근데 지금 저거 건물에다가 저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예. 저거는 조금 본 것 같아요. 어디서? 그렇습니다. 바로 판문점에서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 벽을 이용한 지금 그렇죠. 우측의 예, 모습입니다. 오른쪽으로 판문점에 단 때 썼던 우리의 기술인데 그걸 조금 따라서 한 듯한. 북한은 사실 그런 기술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없죠, 좀. 예. 대표적인 건 그 매스 게임 아닙니까? 일단 사람이 다 해서 축제. 거기서 이제 매스 게임. 매스 게임을 해서 그걸 보여주는 게 장점이었는데 이제 기술들을 좀 쓰고요.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면 안 되잖아요. 안 되겠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북한이 말이죠. 당 창건일을 전후로 해서 무력 도발을 한 적이 많았는데 어제 국감에서도 그 우려가 잠깐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10월 10일 날이 북한군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장창건 75주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SLBM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국방부에서 정부 판단은 어떻습니까? 예년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략 무기들을 이렇게 무력 시위할 걸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달에 미국 대선. 자, 지금 들으신 대로 무력 시위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이죠. 살짝 좀 꺼림칙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지금 이게 이제 지난 5일 정치국 회의 장면인데 자, 김정은 위원장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뚱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자, 바로 그때죠.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다가가더니 뭔가를 속삭이는데 갑자기 저렇게 웃으면서 막 파한대소 하는 거. 예. 자, 우리 언론에서 주목하는 게 저 오른쪽에 이 부위원장이 전략무기 개발 책임자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전날 군 원수로 파격 승진을 했다. 야, 이거 뭔가 곧 일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귓속말로 얘기했기 때문에 예. 다 추정이에요. 아니, 우리가. 모르죠. 오늘 점심은 짬뽕입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짬뽕 좋구만 뭐 그랬을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그러지는 과도하게 않았겠죠. 해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 시간대가 이제 저녁이면 오늘 저녁은 곱빼기입니다. 라고 해서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기 이병철 위원장이 저거잖아요. 전략무기 개발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10월 10일 날 당 창건일에 열병식을 하고 여기에서 전략무기, 새 무기를 꺼내놔서 개발이 다 됐습니다. 예. 혹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죠. 일단 근거 없는 추정을 시기와 맞물려서 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은 일단 북한이 군사력을 약간 보여주려는 열병식에서 앞서 이제 서욱 장관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가능성은 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다만 저 귓속말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 예, 두 사람밖에 몰라요. 예. 근데 실제로 북한 신포항 근처에서 미사일 관련 뭐 이렇게 정황 이런 예. 것들이 좀 포착이 됐다는 소식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을 좀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지난 9월 9일 예. 위성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10월 5일에 아하. 촬영된 사진입니다. 신포항의 위성 사진인데 지금 뭐가 있었는데 왼쪽엔 있는데 오른쪽엔 없는 게 있죠? 예, 일단 왼쪽이 좀 더 녹색인 건 맞고요. 잠수함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뭔가 시험 같은 거를 하려고 밖으로 나간 게 아닌가. 물론 잠수함이니까 잠수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일단 그런 가능성이 좀 일단 추정인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이틀 남은 당 창건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현장. 자, 백악관을 찾은 깜짝 손님 헤드라인 보시죠. 백악관 출몰을 한 라쿤입니다. 자, 우리 박 부장이 맨날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이 3.10 중계석에서 맨날 동물 얘기만 하냐고. 예, 동물이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제가 아는 동물이 빼자고 하셨잖아요. 몇 가지 동물이 없는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라쿤은 신선합니다. 예. 처음 보는. 아니 근데 그게 다 우리 박 부장 건강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동물을 보면 스트레스가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조사에 따른. 그렇습니다. 영국 리즈 대학의 연구 결과가 진짜 그랬다는 거. 제가 그런데 이제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예. 새로운 동물 할 때마다 그 동물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야 돼요. 아, 그러세요? 상당히 벅찬 작업입니다. 그렇죠. 저는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바로 미국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 이곳은 백악관인데요? 예, 지금 백악관에서 기자가 뭔가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뭐 놀라죠. 치네? 예, 뭘 던지고요? 좀 지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도 막 보건이라고 예, 아, 예. 재밌었어요. 백악관 잔디밭에 저렇게 라쿤이 온 겁니다. 지금 기자가 CNN의 조 존스 기자라고 하는데요. 생방송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라쿤이 나와서 기자가 놀랬던 장면입니다. 이 영상이 이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로 퍼지면서 관심을 많이 끌게 됐습니다. 되구나. 100만 명 이상이 백악관 라쿤을 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대로 한번 보시죠. Get! There he is. Ah! Now, no events on the president's schedule today. Is he still there? Can somebody chase him away? Frickin' raccoons, man. God, again, this is the second time. 예. 보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구만요. 저희는 사실 약간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조 존스 기자의 행동을 보고 예.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라쿤이 있으면 아이고 귀여워라고 할 텐데 나도 그럴 것 같은데. 동물학대 같이 보이잖아요. 뭐 예. 던져서 내쫓고 그러니까. 오히려 분위기 더 우악스럽게 무섭지 막 이런 모습도 보이고 예. 미국은 사실 동물이 살기 좋잖아요. 예. 그래서 출연이 잦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기하지 않습니다. 고라니가 막 나올 때가 많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연수 때 많이 보셨어요? 많이 봤죠. 예. 그래서 뭐 고라니가 차도로 뛰어나오는 경우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로드킬. 예. 그래서 라쿤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신기하고 반갑다가 아니라 내일의 방해가 된다가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서 보신 대로 CNN 기자가 그런 반응을 보여도 미국 사람들은 그냥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 있나 보죠? 그건 제가 뭐 친한 미국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문화 자체가 우리랑 그냥 우리는 이제 저 귀여운 라쿤에게 화를 내지?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백악관에 라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요? 그 옆에 있는 잔디밭으로 다시 가겠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또 출연하겠죠. 아. 그런 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저게 뭐냐면 바로 앞서 보신 그 라쿤 때문에 또 정치권에서도 또 저렇게 화제가 돼서 예. 관련자들이 트위터도 올리고 저런 막 재미난 동영상 이른바 같은 이제 거 짤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예. 백악관 라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박 부장 혹시 아기상어 그 노래 알죠? 뚜뚜뚜루루뚜 예, 맞나? 알고 아무튼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 뚜루루 예. 예, 혹시 그 안무도 할 줄 아세요? 안무까지 있나요? 네. 예, 그건 제가 잘. 예. 근데 어제 이 방송에서 우리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이 따님이 2분 계시잖아요. 예. 지금 요즘 학교 안 가죠? 집에서 이거 보고 있죠? 그 딸은 재수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아픈 데를 좀 건드렸네요. 아프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따님들 재수할 수도 있죠, 뭐. 저도 했습니다. 따님들 앞에서 막 어제 춤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실시간 시청자분들이 너 춤 한번 보여줘 계속 그랬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예. 지금 뭐 음악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좀 일어나죠. 그 대본에 없던 건데. 예. 제가 나중에 시청률이 4%가 넘으면 그럴 일은 없을 제가 것 틱톡 댄스를 좀 하거든요. 틱톡 댄스. 틱톡 댄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틱톡 40초간.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종아리 근육을 좀 키운 다음에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귀엽고 깜찍한 아기 상어 노래가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됐다. 대체 무슨 일일까? 예. 설명을 해주셔야죠. 제가 이제 설명할 차례인가요? 갑자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툰으로 그림으로 그린 걸 보면 알겠지만 미국 교도소에서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건데 오클라호마주의 교도소에서 교도소 직원이 지난해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서 5명의 수감자들에게 말을 안 들었을 때 저렇게 수갑을 채워서 벽을 보게 한 다음에 아기 상어 노래를, 이 노래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이 노래를 2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듣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버린 거죠. 그렇죠. 고문이죠. 사실 이 짧은 노래도 라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뚜뚜루루루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걸 2시간 동안 들은 거예요. 물론 아기 상어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 빼고는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큰따님이 지금 재수 중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한데 그 수능 금지곡 있잖아요. WS501의 그 I'm your man 따라라따따 뭐 그거 모르세요? 예. 그래서? 전 동방신기까지밖에. 알겠습니다. WS501은 잘. 아무튼 계속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어차피 저희 딸은 뭐 지금 TV를 보고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일단 노래 고문을 생각해낸 건데 보통 우리가 흔히 교도소 내에서 뭔가 이 징계를 더한다. 그러면 독방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보통 저도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예, 독방으로 보내는데 독방을 또 즐긴 사람은 괜찮네라고 해버리니까.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예, 그래서 이거 별로 효과가 없다. 뭐가 효과가 있을까 징계로. 그래서 아기 상어를 반복적으로 틀어주게 한 겁니다. 하지만 저거는 일종의 고문입니다.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받을 수도 있고요. 계속 또 얼마나 저렇게 듣게 되면 아기 상어가 아니에요? 싫어질 것 같습니까? 이건 상어한테도 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런가요? 아기 상어한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범죄자한테 형벌을 내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입니다. 자, 저건데요. 오토바이, 뭐 경찰차 위에 사람 마스크 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자, 이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것도 처벌인데요. 이란 경찰이 휴대폰을 상습적으로 훔친 사람들을 저렇게 5명을 이제 트럭이죠. 뒤에가 열리는 트럭에 태워가지고 버리는 앞서 이제 확성기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휴대폰을 훔쳐갔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내 거 가져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고소장을 써주세요. 라고 국내 방내 탄인 겁니다. 일종의 망신 주기도 되고요. 일단 피해자를 정확히 모르니까 피해자를 찾으려는 색다른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인권에 맞는가? 근데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저요 할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오히려 망신 주기의 목적이 더 크다.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렇게 뭐 목에다 뭐 우리도 옛날에 이런 목에다 뭐 두르고 나는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효과를 노린 것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4.19 혁명 이후에 이 동대문 주먹 그 이정재가 나는 깡패입니다 이거 목에다 걸고 막 돌아다녔던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우리가 옛날 사진 보면은 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목에 걸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고 국면을 돌게 하는. 그렇죠. 예. 근데 저게 이제 이란 법에 저렇게 카퍼레이드로 망신을 주는 게 이란 법에 적법한지 아닌지는 제가 이란 법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뉴욕에서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던 오클라호마 사례 네. 아기 사과를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 거. 이거는 법에 어긋나서 거긴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이란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현장 보여주시죠, 빨리. 이탈리아. 나라를 상당히 여러 나라를 예, 가는군요. 그 예. 세계 일주합니다. 레이싱. 자, 저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거 사고 영상인데 빨리 좀요. 예, 레이싱 선수. 오, 지금 뭐 던졌어, 지금 던졌어. 제가 설명하다가 깜빡했지만 지금 누가 뭐야? 서서 앞에 있는 범퍼 저게 저 무슨 하얀 거 있었는데 예. 다시 좀 그림이 좋겠습니다. 왜 저래? 지금 카트 레이싱을 하다가 지금 저 선수가 걸어가고 있는 선수가 앞서 뭘 하나 던졌지 않습니까? 예. 조정민 PD가 약간 시간이 되면 다시 보여줄 텐데요. 예, 저 선수가 자기가 부딪혀서 벽으로 충돌하면서 자기가 실격 탈락한 겁니다. 탈락하니까 탈락인데 열받아서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고르고 있죠. 누구한테 던질까? 그러다가 에라 던졌잖아요. 자기 라이벌한테 던진 겁니다. 그렇구나. 사실 해서는 물론 화가 나겠죠. 저러다 실격을 했으니까. 사고 나면 어떡해요. 그럼 저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뭘 던진다.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이고 일단 매너가 아주 없는. 그러네요. 예, 또 구어체로 비평을 하고 싶은데 방심위가 있으니까 참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예. 예, 지금 오후 3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자, 지금 나가는 유명희 그리고 WTO 세계무역기구죠. 그렇습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지금 WTO 사무총장. 아, 이거 진짜 되는 건가요, 이거? 지금 최종 후보까지는 올라갔다고 합니다. 2명을 뽑는 데까지는 올라갔고요. 남은 건 둘 중 1명. 누가 되느냐. 결선 투표만 남은 상황입니다. 유본부 장과 함께 결선에 진출한 사람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제 이웰라 후보라고 하는데요. 일단 세계은행에서 오래 근무해서 인지도가 높은 게 그 해당 후보의 장점이라고 하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언제 결정 나는 겁니까? 예, 결정 나는 거는 일단 WTO 사무국에서 이달 말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누가 더 WTO 사무총장으로 낫겠냐 협의를 진행해서 다음 달 7일 이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박 부장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한글날 쉬고요. 다음 주 한글날 월요일에 쉬어요? 뵙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예, 한글날 쉬는군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내일도 합니다. 예, 예. 내일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